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숙청된 리용호 총참모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용호는 2012년 7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고 약 8개월 뒤에 숙청됐습니다. 북한은 당 정치국위원회를 열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가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리용호는 정말 김정은이가 북한 권력을 이렇게 단단하게 틀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김정은의 군사 과외 선생이고, 또 김정은이 직접 군 장악을 리용호를 통해서 하던 그런 북한에서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리용호는 그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일 운구차를 옆에서 호위해 가던 그 8인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가장애위원회 명단에서 리용호는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김정은이 당연히 첫 번째 명단, 두 번째 올린 사람이 김영남, 세 번째로 최영림 총리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리용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영림이나 그리고 김영남 같은 사람들은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김정은 다음의 실세는 리용호였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용호가 하루아침에 날아가니까 여러 썰들은 많이 나왔는데, 리용호가 날아간 이유는 필로폰, 북한에서 얼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마약을 자기가 직접 썼고 그리고 제조했고 유통까지 시도했기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이 마약 제조, 유통 그리고 판매까지 하다가 체포됐다. 이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리용호에게는 두 딸과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둘째 딸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리용호의 둘째 딸은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북한에는 치료 시스템이 붕괴돼 가지고 농촌 같은 데 가면 의사가 없고 약품이 없거든요. 그런데 배낭에다가 약과 의약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직접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용호의 둘째 딸 집에 바로 용하다고 소문난 어떤 한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이가 침 떠주고 부항 떠주는 척 하면서 뭐 했냐면 북한의 얼음 있지 않습니까? 필로폰, 이 연기를 싹 해서 쓰게 한 겁니다. 부인이 많이 좋아진 거죠. 진짜 좋다 해가지고 점점 필로폰에 중독돼 가게 됐고, 결국은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한이가 또 용하다고 평양에 있는 본갓집, 그러니까 리용호네 집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이 한이가 리용호네 집을 드나들면서 리용호한테도 이렇게 필로폰으로 중독시켰고 리용호 와이프까지도 다 중독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용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야, 이 필로폰이 요새 이렇게 좋고 돈도 잘 되는데 우리가 한번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산하에다가 화학무기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한이를 연구소 소장에 임명했습니다. 한이가 갑자기 북한군 연구소 소장으로 이 고위 장교가 딱 되니까 이게 또 지켜보는 놈들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김정은 올라서면서 또 최룡해를 차수까지 줘가지고 북한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룡해와 리용호 사이 견제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이런 찰나에 최룡해 눈에 갑자기 한이 사던 놈이 연구소 소장이 됐다 이러니까 최룡해가 보위사령부라고 군 소속 보위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령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꼬리가 잡힌 거죠. 책임 운전기사가 제조한 필로폰을 가지고 어디 가서 판매책한테 넘겨주다가 바로 현장에서 적발돼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실이 김정은한테 직보돼가지고 리용호는 그 총참모장에서 해임되기 몇 달 전부터 북한의 고급당 학교라는 고위 간부들이 관련 강습을 받는 그런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조사받는 사이 최룡해, 장성택 이런 사람들은 리용호를 현대판 김창봉이라고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창봉이라는 인물은 1969년도에 민족보위상,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방장관을 하다가 김일성에게 숙청된 인물인데, 삼척울진 공비 사건, 그리고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이런 그때의 대남 도발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군 중심으로 국가가 움직여야 된다고 설파하던 군벌주의자였습니다. 결국 리용호는 소생하지 못하고 7월에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습니다. 문제는 리용호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리용호가 숙청될 당시에 그는 대자 계급의 수많은 뇌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91훈련소라고 평양 주변을 방어하는 북한군 군부대인데 이게 군단급입니다. 91훈련소 부사령관으로 영전나기로 이미 다 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사위가 이렇게 잘 나가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물론 한심한 자리이긴 하지만은 황해도 용영군이라는 그 꽤 나름 벌방지대 농촌에 농장원도 아니고 그 간부로 추방 갔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은 필로폰에 대해서 나름 그 관대할 땐 또 관대하죠. 이 둘째 사위 같은 경우는 높은 직책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가에 세운 공로가 크다 이래가지고 한 번쯤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리용호 자체도 3, 4년 뒤에 다시 총참모부 작전국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진위 확인을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이제는 리용호도 77세니까 몰래 김정은을 다시 뒤에서 군사적 조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면적인 복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용호의 숙청을 주도했던 최룡해가 현재는 2인자로 남아 있습니다. 최룡해가 살아있는 한 리용호는 복권하기 쉽지 않다. 이로써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소문으로만 알려있던 리용호의 숙청 배경과 근황에 대해서 단독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